안녕하세요. 요즘 결혼 후 이혼하는 부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나 이혼이 흠이었지. 요즘은 흠도 아닌 세상이죠. 저 역시 이혼을 했고 현재 혼자 살고 있는데 저는 이혼을 하고 나서야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 전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을 어쩌겠어요? 보내줘야죠. 저는 이혼 후 전 남편이 외도했다는 것과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긴 했으나 제 인생에 집중하며 지냈습니다. 인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가만히 잘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못 살게 괴롭힌 건 전 남편과 상관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에 참는데 한계가 있고 결국 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는데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제 선택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결정을 했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니 끝까지 잘 들어봐 주세요. 저와 남편은 10년 연애를 했습니다. 한 동네 살면서 동네 친구로 알고 지냈고 서로 다른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연락을 안 하고 지냈네요. 그러다 대학교 입학 후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날 이후로 자주 연락하고 만났습니다. 남편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저에게 정말 잘해주었는데요. 누가 봐도 친구였지만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서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말만 안 했을 뿐이었지 서로 좋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1년 정도 지나서 정식으로 남편으로부터 사귀자는 말을 듣고 난 뒤 친구에서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광고회사에 취직을 했고 남편은 게임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서로 직장도 있겠다, 연애도 오래 했겠다, 이제 결혼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서로 양가에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동네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부모님도 서로 인사는 하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특별히 반대는 없으셨습니다. 두 집안 모두 여유가 있는 편이라 결혼 준비는 반반으로 하기로 했으며 너무 과한 요구 없이 저희에게 맡겨주셔서 결혼을 준비하며 싸우는 일도 없었네요. 결혼을 한 저희 부부는 여전히 친구처럼 아주 잘 지냈는데 한 가지 흠이라면 남편이 결혼 전에는 주로 저를 만나며 시간을 보냈다면 결혼 후에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나 오늘도 성철이랑 주석이 만나고 들어갈게. 오늘도 골프 연습해? 다음 달에 필드 나가잖아. 그래서 연습해야 돼. 그래, 너무 늦지는 말고. 저희가 10년간 연애를 했는데 결혼을 한 건 32살이었어요. 아직 젊은 나이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35살 전에는 꼭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전부터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함께 와야 한다는 말에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서로 스케줄이 맞지 않았네요. 저는 광고회사에서 야근하는 날도 종종 있고 남편 역시 야근이나 주말 출근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마음만 있다면 어떻게든 병원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내심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컸네요. 세라야, 엄만데 주말에 친정 좀 올래? 김치 담갔거든. 닭서방하고 와서 밥도 먹고 김치도 가져가라고. 수정 씨는 좀 바빠. 나 혼자 갈게. 주말에도 바빠. 게임 회사라 토요일 출근하는 날도 있고 평일엔 야근도 하고 그래. 그래 그럼 너 혼자 와. 차 끌고 와야 돼. 김치통이 크거든. 알았어. 주말에 봐. 종종 엄마가 친정으로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하는 날이면 남편은 함께하지 못할 때가 늘어갔습니다. 저희 친정뿐만 아니라 시댁에서 연락이 와서 가야 하는 날에도 마찬가지였죠. 시부모님은 저를 유독 예뻐하셨는데요. 남편 이로 형이 둘이나 있었는데 다 결혼을 안 해서인지 집에 딸 같은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아주 좋아하셨어요. 아들 셋이 말도 안 하고 집이 조용하고 어두웠는데 제가 시집 오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시댁에 가도 딱히 저한테 뭔가를 시키거나 하지도 않으시고 항상 음식을 만들어 놨으니 먹으러 오라고 하셔서 저 혼자서라도 자주 가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집에 붙어 있지 않다 보니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도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며 친구 이름을 대면 제가 아는 사람들이라 못 가게 할 수도 없었고 한 번 갔다 오면 밤 12시는 물론 외박도 정말 잦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싸우는 걸 너무 싫어하는 성격이다 보니 뭐든 좋게 좋게 넘어가곤 했는데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저희가 크게 다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 좀 보내줘라. 친구들 다 간다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날은 우리 결혼한 지 1년 되는 날이야. 너 그런 기념일 챙기는 여자였어? 연애할 때는 그냥 지나쳐서 무딘 줄 알았더니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결혼하고 처음 맞는 기념일인데 이건 챙겨야지. 거기다 그날 친구들하고 해외여행을 간다는 게 말이나 돼? 그럼 다녀와서 기념일 챙기자. 어? 남편은 친구들과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지만 제가 못 가게 하거나 막은 적이 없어 이번에도 통할 거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표까지 다 끊어놓고 저에게 통보하듯 말하는 게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아이 몰라. 그럼 네가 여행 경비 물어주던가. 나 때문에 친구들도 못 가는 거니까 취소 수수료 네가 다 물어내. 뭐? 아 그렇잖아. 나랑 상철이 주석이 그리고 운수까지 넷인데 비행기표에 숙박까지 돈이 얼만지나 알아? 남편은 해외로 나가서 골프 치고 오는 거라고 계속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다녀와서 앞으로 외출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사실 제가 다녀오라고 말하지도 않았지만 더 크게 싸우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하나 두고 봤는데 혼자 저렇게 말하고는 당당히 가더라고요. 아, 글쎄 제가 어떻게 말려도 소용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연애 때는 왜 몰랐을까?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 들긴 했지만 분명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알아채지 못한 거였겠죠. 남편이 친구들과 여행 간 사이 저는 회사 다니며 퇴근 후 친한 친구들과 만난 적이 있었는데 다들 똑같은 말을 하길래 내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라야, 너 무슨 생각으로 그걸 보내준 거야? 어? 아, 골프를 너무 좋아하니까 해외 나가서도 한번 쳐보고 싶다고 사정사정 하더라고. 그건 알겠는데 남자들끼리 그것도 넷이서 동남아로 여행 간 거면 사실 다른 쪽으로도 의심해야 돼. 내 친구도 남편이 태국인가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해서 보내줬는데 거기서 딴 여자 만났대잖아. 바로 걸려서 싹싹 빌고 난리도 아니었다는데? 에이, 설마 그럴라고. 쟤나 얘 학창 시절부터 순진한 거 알아봤었는데 여전하네. 그런데 네 남편은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 같이 간 친구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아예 그걸 목적으로 여행 간 걸 수도 있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집에 돌아온 저는 친구들 만난 게 좀 후회가 됐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처음에는 기념일에 해외여행 가는 게 서운하기만 했는데 나보다 친구들이 더 좋은가 이런 생각으로만 머릿속이 가득했는데 여자 문제는 또 달랐죠. 설마 3박 4일 동안 골프 치기도 바쁠 텐데 여자를 만나겠어 하면서 혼자 별별 생각을 다 하며 전화통화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거는 전화는 다 받았고 영상통화까지 하면서 주변의 친구들 얼굴도 보여주고 숙소나 골프장까지 핸드폰 카메라를 돌려가며 저에게 다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후 여행에서 돌아온 남편은 제 선물까지 잔뜩 사온 걸 보여주며 앞으로는 여행 안 갈 거라고 했고 간다면 저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지났지만 저희는 분위기 좋은 음식점에서 결혼 1주년도 챙겼습니다. 얼마 뒤 저는 계속해서 아이가 갖고 싶어 남편에게 같이 준비해보자고 했고 남편도 알았다고 하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협조도 아주 잘해주었습니다. 저는 이게 기회다 싶어 정말 잘해보고 싶어서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었는데 남편의 협조는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또다시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죠. 다 큰 성인을 제가 쫓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뭐만 하려고 하면 남편이 집에 없거나 술 약속이 있어 늦는다고 하니 그렇게 3년을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광고회사를 오래 다녔기에 3년간 쉬었지만 그래도 다시 취직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있고 쉬다가 다시 알아보려니 취업도 쉽지 않았네요. 그동안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도 한 번 했고 여전히 본인 취미는 다 즐기고 살고 있었기에 저는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꼭 하던 일이 아니더라도 뭐라도 일을 해야 이 불안감이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구직 사이트를 들여다보며 이력서도 많이 냈는데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곳은 한 호텔이었습니다. 유명하거나 큰 호텔은 아니었는데 돌잔치 뷔페를 주로 하는 곳이었고 제가 지원한 부서는 돌잔치나 고이연과 같은 그런 잔치를 기획하고 홍보하는 일이었죠. 광고회사와는 좀 성격이 다른 일이지만 그래도 제가 다루는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도 있었기에 해볼 만하다 싶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겁부터 났지만 일단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배우면서 다녔습니다. 하다 보니 생각보다 재미도 있었고 확실히 광고회사에 재직 중일 때 기획안을 많이 만들어 봤던 것이 도움이 되더군요. 요즘 출생률이 저조해서 돌잔치 문의가 많지는 않았으나 이벤트를 보고 찾는 사람들도 많았고 꼭 돌잔치 말고도 가족 행사로 예약률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이직 후 새로운 일이 도전하는 저를 본 남편은 응원을 해주었는데 그간 허송세월하며 보낸 시간이 아까워 남편을 볼 때마다 신경질도 났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꼭 아이를 낳아야 할 필요는 없었으니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남편은 굳이 아이 없이도 둘이서만 잘 살면 안 되냐는 말도 종종 했기에 강요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아이가 생긴다면 좋을 일이고 그게 안 된다면 서로 각자 일하면서 나이 드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친구들과 골프가 우선이었지만 항상은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무 약속 없이 집에 들어온 날은 저와 온전히 모든 시간을 다 보냈기에 취미생활을 존중해주게 된 거죠. 하루는 남편이 먼저 "자라야, 너도 골프 배워볼래?" 골프?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나는 뭐 해봤냐? 상철이 녀석이 재밌다고 하도 그래서 따라갔다가 나도 푹 빠진 거지. 너도 배워서 우리 같이 골프 치러 다니면 되잖아. 남편의 제안이 솔깃하긴 했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취미생활을 같이 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말에 몇 번 골프를 배우러 따라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골프를 가르쳐 주겠다던 남편은 자기 연습하기에 바빴고 제가 잘하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연습장에 갔더니 남편하고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놀랐었네요. 특히 여자 회원들하고 대화 나누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는데 옷도 예쁘게 입고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늘씬한 여자들 뿐이더라고요. "자기야, 연습 다 끝났어? 이제 갈까?" 그래 가자." "근데 자기 표정이 왜 그래? 골프 별로야?" 나한텐 안 맞는 것 같아. 어깨도 너무 아프고." "그게 자세가 중요해. 이 골프는 말이야." "골프 얘긴 됐고 아까 젊은 여자들이 자기 둘러싸고는 얘기하던데." "아, 연습장에 내가 얼마나 많이 왔어. 그러니 다들 친해진 거지." "저 얼마나 의심해?" "무슨 의심? 그냥 아까 본 거 말한 건데." "아니 뭔가 그렇잖아. 여자들 만나러 꼭 골프장 가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여자가 있으면 자기를 내가 연습하는 곳에 데리고 왔겠어?" 골프 치느라 몸도 힘든데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남편하고 다투기 싫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바람을 피우든 아니든 결혼도 한 사람이 젊은 여자들하고
저렇게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좀 보기 좋지 않아 말했던 건데 발끈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골프 연습은 남편만 보냈습니다. 아무리 해도 저한테는 맞지 않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같은 운동이 잘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부부는 선호하는 운동도 서로 달랐고 결혼 후 뭔가를 함께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부가 결혼해서 그냥 정으로 산다고 하지만 저희는 좀 달랐습니다. 집안에서 같이 있을 때에도 점점 대화도 안 했고 주말에는 일어나는 시간도 다르다 보니 밥도 따로 먹게 되고 그랬죠. 더군다나 시댁에서 한 번씩 오라고 하는 날에도 남편은 바쁘다며 잘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하고 저 이렇게 셋이 외식도 하고 야외 공원도 가고 그렇게 지냈네요. 시댁에서는 유독 손주를 바라고 계셨는데 얼굴 보기도 힘든 남편을 두고 살고 있으니 소식이 없을 수밖에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이나 아버님도 저에게 부담 주기 싫다며 그 얘기는 잘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친구분들 얘기를 하시면서 손주가 놀러 오면 용돈도 주고 유모차도 꼴고 이런 게 참 부럽더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더 나이 들기 전에 남편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는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이 저에게 저기 세라야, 우리 이혼하자. 뭐? 갑자기 무슨 말이야? 이혼? 장난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서로 말도 안 하고 사는 부부였지만 그래도 저는 이혼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우리가 뭐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당신 말도 맞아. 그런데 그게 이혼하려는 이유야? 대화가 없는 거? 아니, 그 하나 때문만은 아니고 그냥 내가 너한테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처음에는 장난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10년을 만나다 결혼해서 남들처럼 신혼 이런 것도 없었고 권태기가 온 건 아닐까? 그런 거 아니야. 생각할 시간을 갖자. 무슨 생각을 해? 난 생각 다 끝났어. 그럼 여태 나랑 살면서 혼자 이혼 생각까지 하며 지냈다는 거네. 나도 최근에야 이혼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말한 거고. 이혼하자는 말에 바로 알겠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그건 싫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작하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하고도 크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 이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혹시나 싶어 남편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생각과는 달리 이미 다 정리를 했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저를 더 차갑게 대했고 집에 들어오는 날도 점점 줄었죠. 한마디로 저와 남편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니 저도 더는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네요. 네 말대로 우리 이혼하자. 정말? 그런데 너 혹시 여자 있어? 뭐? 날 뭘로 보고? 그런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그냥 계속 친구로 지냈어야 했어. 결혼 전에 난 너밖에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 아니더라고. 미안하다. 그래. 알았어. 그럼. 저는 그렇게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결혼할 때 서로 비용도 반씩 부담했기에 재산 문제도 복잡하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같이 살던 집을 처분하자고 했고 가구나 가전도 중고로 다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필요한 짐을 싸서는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혼 얘기가 나올 때부터 부모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저나 친정에서도 전혀 생각 못한 일이었기에 많이 놀라셨으나 그래도 받아주셨습니다.
남편은 이제 전 남편이 되었고 저는 생각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남아 있었던 건지 쉽게 정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내색하지 않으려고 일에 더 집중했고 바쁘게 지내려고 애썼습니다. 신혼집이 팔리고 난 뒤 전 남편은 저에게 돈을 보내왔는데요. 저도 부동산을 통해 어느 정도 시세를 알고 있었기에 제가 받을 돈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이 돈 뭐야? 얼마 전에 집 팔렸잖아. 가구랑 혼수도 다 처분했고. 그건 알겠는데 돈이 좀 많아서 하는 얘기야. 나 만나서 고생만 했는데 어떻게 딱 절반만 보내냐. 너한테 좀 더 보냈어. 전 남편은 통화하는 내내 저에게 미안하다며 돈을 좀 더 보냈다고 했습니다. 전 시댁에서는 그렇게 저를 이뻐하시고 자주 전화도 하셨는데 전 남편이 이혼 얘기를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미리 알고 계셨나 보다 싶었죠. 그것도 좀 씁쓸했네요. 암튼 이혼을 했으니 더는 미련 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떠올릴 만한 추억이 저희 부부에게는 많지 않았기에 그래도 정리하는 게 오래 걸리지는 않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평소와 같이 열심히 회사 다니며 일하고 지냈는데 다니던 곳을 그만두고 다른 호텔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건도 좋았고 다행히 면접도 합격했고 옮기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특급 호텔 수준은 아니었으나 돌잔치 장소로 잘 알려진 만큼 전보다 업무량도 많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체적으로 사회 업무도 해주고 있었기에 손님이 원하면 사회도 봐주곤 했습니다. 물론 담당자가 따로 있었고요. 저는 여전히 기획 업무를 통해 매번 새로운 기획안을 제출하며 다른 곳과 차별화 있는 돌잔치를 구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며 이혼 후 힘든 것도 서서히 정리가 되어갔네요. 그런데 얼마 뒤 전 남편이 저와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 회사 사람 중 최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와이프와 제가 연락하며 지내던 사이였거든요. 부부끼리 만나며 식사도 하며 지내다 친해지게 되었죠. 이혼하고는 통 연락을 안 하고 지냈는데 그 최 과장 와이프가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세라 씨, 잘 지냈어? 이혼 소식 듣고 나 너무 놀랬잖아. 나 요즘 바쁘게 지내. 그래서 나랑도 연락 끊은 거야? 그럴 리가. 사실 전 남편하고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선뜻 내가 전화하는 것도 이상하더라고. 그래도 우리는 못 자르듯 관계 끊지 말고 가끔이라도 만나고 전화도 하고 그러자. 그래, 알았어. 단순히 안부를 물으려고 전화한 줄 알았는데 저에게 또 다른 얘기를 해주었네요. 이혼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근처에서 전 남편이 어떤 여자랑 손잡고 가는 모습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최 과장이라는 분이 그걸 보고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얘기한 모양이었죠. 아니, 어떡해. 이혼하고 바로 여자가 생길 수 있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나한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 이제 남인데. 자기 벌써 정리 다 했구나? 내가 괜히 쓸데없는 말을 했네? 전화를 끊고 나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전부터 여자가 있어서 이혼을 하자고 한 건지, 나 몰래 얼마나 만난 건지 별별 생각을 다 했죠. 하지만 저와 헤어지고 나서 만난 걸 수도 있으니 제가 뭐 따질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엄마에게도 이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이혼한 거 뭐하고 살든 그냥 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더는 신경 쓰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그 최 과장 와이프라는 사람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세라 씨. 아니, 무슨 일 있어? 내가 그날 이후로 소식 안 전하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남편이 집에 와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 무슨 말?
전 남편과 만나는 여자가 얼마 전에 출산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회사 앞에서 만난다는 얘기를 들은 게 고작 몇 달 전이었는데 출산을 했다면 그때는 이미 임신 중이었다는 거죠.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더 이상한 건 재혼도 안 했대. 그냥 애만 생긴 거지. 이게 말이 돼? 자기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애가. 이건 그 전에 임신을 했다는 건데. 따져보니 정말 저와 헤어지기 전부터 여자가 있던 게 맞았습니다. 제가 이혼 도장을 찍은 게 6월 달이었고 벌써 5개월이 지나서 11월이 되었는데 출산이라면 적어도 2월에는 임신을 했다는 계산이 나오더군요. 물론 오차는 있었겠지만 정확한 건 제가 이혼하기 전 여자가 있었던 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애까지 생기고 나서 저에게 이혼 요구를 한 것 같았고요. 결혼 전 여자가 있느냐는 질문에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해서 그냥 그 말도 믿었는데 속았네요. 저는 최 과장 와이프와 전화를 끊고 나서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주 조용히 이혼을 해준 꼴이었네요. 이혼 후 저는 참 힘든 시간을 보냈고 겨우 마음 추스르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런 소식이 저에게 도움될 리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최 과장 와이프라는 사람은 본인 남편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는데요. 애 남편이 아기를 좋아했는데 상간녀가 덜컥 애를 가지니 저와 빨리 정리하기를 바랬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그 상간녀는 유부남인 걸 알고도 만나기 시작했고 같이 골프도 치니까 통하는 부분도 많았다고 하더군요. 순간 복수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힘들었는데 둘은 애까지 낳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화가 났죠. 홧김에 인터넷으로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보고 며칠 뒤에는 직접 방문해서 상담도 받았는데 이혼을 했더라도 상간녀 소송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버릴까 싶더라고요. 이혼 전 이미 임신한 상태였고 유부남인 것도 알았다고 했으니 총각을 만난 거라고 주장하긴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더 확실한 증거는 필요한 상태였죠. 그래도 차근차근 준비하면 소송은 가능할 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다 저를 말렸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더욱 말리셨어요. 세라야, 그거 하지 마. 엄마도 아빠랑 같은 생각이야. 이제 와서 소송 거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 아빠도 알아보니까 위자료 몇천 주고 끝이라고 하더라. 너 고작 그 돈 받으려고 소송 거는 거 아니잖아. 닥서봐. 아니, 그 자식은 돈 주고 여전히 행복하게 잘 살 텐데. 세라, 너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만둬. 네가 더 잘 살면 되는 거야. 네 인생 살아. 소송 시작하면 최소 1년은 걸릴 거고 길면 몇 년이나 소송에 신경 쓰고 살아야 돼. 아빠, 나도 사람이야. 화가 나서 못 참겠어. 아빠가 그걸 왜 몰라? 나도 지금 당장 그 자식 만나면 주먹이라도 날리고 싶은 심정인데. 홧김에 일을 저지를까봐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는데 저는 마음을 다잡고 제 인생을 집중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모님 말씀처럼 소송 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최 과장 와이프라는 사람하고는 연락도 거의 받지 않고 지냈습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제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의 출산 소식을 듣고 난 뒤 1년이 다 되어갈 때쯤 출근을 해서 예약 명단을 확인하려는데 거기에 전 남편 이름이 보였습니다. 동명이인이 워낙에 많다 보니 같은 이름이겠지 하고 넘기려는데 옆에 연락처도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 이름 옆에 김경이라는 여자 이름도 보였습니다. 그 상간녀의 이름이었네요. 하필 그 많은 호텔 중 제가 근무하는 곳으로 예약을 했다는 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겨우겨우 잊고 지내던 저였는데 호텔에서 아기까지 있는 모습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전화한 목적은 예약 취소였죠.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박수정 씨 전화 아닌가요? 맞아요. 저한테 말씀하시라고요. 네? 설마 아직도 못 잊은 거예요? 상간녀가 전 남편의 전화를 대신 받았는데 이미 제가 누군지 알고 받은 듯 했습니다. 전화 걸려왔을 때 제 이름이 떴을 텐데 그걸 알아봤다면 전부터 제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건데 어이가 없었네요. 전 박소정 씨와 통화하고 싶은데요. 기혼해놓고 왜 연락을 해요? 이건 매너가 아니죠. 진짜 찌질하네. 그러니 이혼이나 당하는 거예요? 정신 좀 차려요. 벌써 이혼한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그 전 남편 못 잊어서 전화나 하고. 저는 예약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끊을 생각이었는데 대뜸 절 보고 찌질하네 매너가 없네 사람 속을 긁길래 저도 따졌습니다. 유부남인 걸 알면서 왜 만났어요? 참나. 이제 와서 그걸 따지는 거예요? 패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쪽은 그게 마음대로 돼요? 우리가 서로 좋아하니까 애도 생긴 건데. 그쪽은 연애도 길게 했다던데 어떻게 그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게 참 희한해. 그러니 짝은 다 따로 있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오래 만나고 결혼까지 했어도 결국 이혼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경고니까. 어이없었습니다. 상간녀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저 깊은 곳에서부터 화가 올라와 참을 수 없었는데 몇 분 뒤에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나 저에게 사과라도 하려나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야, 너 왜 전화했어? 우리 헤어졌잖아. 앞으로 꼭 연락할 일 있는 거 아니면 전화는 자제해줘. 부탁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미 가정도 꾸리고 살고 있으니 제발 더는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한다고 하더군요. 아기 얘기를 꺼냈더니 얼마 전에 태어났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거짓말로 떠드나 싶어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요. 제가 하나도 모르는 줄 알고 계속해서 거짓말만 늘어놓더군요. 본인도 이혼하고 힘들어 한동안 혼자 지내다 좋은 사람 만나서 같이 살고 있고 아기도 생긴 거라고요. 솔직하게 말했더라도 절대 용서 못할 일인데 계속해서 헛소리를 해대니까 그냥 제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접었는데 다시 진행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돈 받고 끝인 소송을 해봤자 뭐가 하겠어요? 저는 그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를 다 속이고 이혼하자고 한 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없는 소송은 안 하기로 했죠. 결국 저는 끝까지 제가 일하는 곳에서 돌잔치 예약이 되었다는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마주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려고 했죠. 저는 그게 일이니 손님들 오면 안내도 하고 평소와 똑같이 지낼 생각으로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습니다. 돌잔치를 앞두고 사진과 영상 파일을 메일로 전달받았는데 들여다보니 세상 행복해 보이더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셋이 잘 살라 싶어서 사진 출력하고 액자에 끼우고 또 영상도 당일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아기 이름도 보였는데 솔직히 애를 원했던 저였기에 속이 말이 아니었네요. 그저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려고 해도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돌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그냥 직원으로서 손님을 대하자고 다짐했는데 당일이 되고 보니 피하고 싶더군요. 그런데 다들 자기 일이 있어서 저를 대신해줄 직원이 없었습니다. 동선 안내나 준비 과정에 대한 소개는 따로 해주는 직원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담당을 해서 현장에서 한 번은 인사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보통 돌잔치를 하는 날은 아이 부모가 일찍 와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날 전 남편과 상간녀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찍 와서 결국 저와 마주치고야 말았는데 저는 모른 척하고는 설명을 시작했죠. 그런데 전 남편이 먼저 저를 알아보고는 야, 너 여기서 일해? 직접 여기 아니었잖아. 이직했어. 아, 그럼 좀 미리 말해주던가. 예약했을 때 바로 연락이라도 줬으면. 오빠, 어떡해? 저는 빨리 안내만 하고 사무실로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둘은 서로가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상간녀는 저를 세워두고는 막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돌잔치 망칠 생각이에요. 예약자 이름 봤을 텐데 일부러 모른 척한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전화했었잖아요. 저도 얼굴 보기 껄끄러워서 예약 취소해달라고 전화했었는데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뭐라는 거야? 이렇게 중요한 일을 전화를 한 거면 용건부터 말했어야지. 반말하지 마, 김경희 씨. 내가 그날 예약 취소 부탁하려고 전화한 건데 네가 대신 전화 받아서는 나보고 아직도 남편 못 잊은 거냐고 헛소리 해야 됐잖아. 내가 말할 시간도 주지 않고 너 혼자 계속 헛소리만 하다가 끊어버렸잖아. 내가 또 전화하면 무슨 말이 나올 줄 알고 전화를 또 하겠니? 와, 너 무섭다. 그래서 오빠가 나랑 헤어진 거구나. 다 이유가 있다니까. 이혼당한 여자는 본인들만 몰라.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운 여자가 하나같이 젊고 예쁘니까 질투나 하는 거지. 너도 딱 그 꼴이야. 창간녀가 그렇게 막말을 하고 있는데도 전 남편은 말릴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거들었습니다. 아이씨, 다른 직원 없어? 너 말고 다른 직원 없냐고. 다들 담당이 달라서 오늘은 안 돼. 너 오늘 손님들 앞에서 얼굴 보이지 마라. 아, 진짜 구질구질해. 이게 뭐냐 이게. 오빠 와이프 실제로 이렇게 자세히 본 건 처음인데 생긴 대로 논대 진짜. 돌잔치 망칠 생각하지 마요. 그리고 오늘 아는 사람도 많으니까 마스크라도 쓰던가 해. 불편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대체 뭘 어쨌다고 얼굴 보자마자 저렇게 막말을 하는 건지 생각할수록 짜증이 났습니다. 특히 상간녀가 저에게 함부로 한 건 저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돌잔치 시간이 다가오자 상간녀가 낳은 아기도 볼 수 있었는데 아이를 안고 다니며 호텔 여기저기 구경을 시켜주는 듯 보여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더니 급하게 룸 안으로 들어가서는 애를 넣고 혼자 나오더라고요. 사무실로 들어갈 수 없어요? 손님들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아는 사람 보면 어쩌려고 그래요. 내가 왜 사무실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부분이에요. 자, 이거. 상간녀는 마스크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저에게 내밀며 빨리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상간녀의 말을 들어야 하나요? 이거 쓸 이유 없는데요. 그럼 뭐 어쩌자고. 지금 왜 이렇게 지켜보고 서 있는 건데. 말했잖아, 담당자라고. 아이씨, 불해. 너 내가 이번 돌잔치 망치면 가만 안 둘 거야. 알아들었지?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둘이 번갈아가며 저를 찾아와서는 사람 열받게 하는데 제가 계속 가만히 있어야 했을까요? 솔직히 전 남편이 얼마 전에 애를 낳았다고 거짓말까지 했는데 이렇게 그 거짓말이 들통났으면 사과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오자마자 막말해. 자기들 돌잔치 망칠까 그것만 신경 쓰는 게 화가 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상간녀는 그렇다 쳐도 전 남편은 저에게 그럼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혼할 당시 저희는 서로 인생을 응원하며 헤어졌습니다. 나쁘게 헤어진 게 아니었죠. 그렇다고 제가 미련이 남았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헤어졌어도 서로 기본 예의는 지킬 수 없었나 하는 겁니다. 손님들이 점점 많이 오기 시작했고 제가 아는 사람들도 눈에 보였습니다. 전 시모와 시부는 물론 전 남편의 친구들과 회사 사람들이었죠. 저를 알아보고 먼저 와서 인사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떻게든 가라앉히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돌잔치 시작 전 상간녀가 저를 한 번 더 찾아왔습니다. 저기요. 무슨 일이에요? 이거 버릴 곳이 안 보여서 그런데. 이게 뭔데요? 일단 받아봐요.
저 지금 바빠서 그러니까 대신 좀 바래줄래요? 상간녀가 저에게 주고 간 건 아기 기저귀였습니다. 새 기저귀가 아니라 이제 막 갈고 버려야 할 기저귀를 저에게 준 거죠.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일부러 모아뒀다가 저에게 준 것 같았는데 그걸 보자마자 더는 참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바람까지 피워 애 낳고 살게 된 거면 조용히나 살지. 뭐 자랑이라고 사람들 다 초대해서 돌잔치를 하고 있고 거기다 나한테 찾아와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저러는 게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요청란에 사회적 요구가 써있는 걸 보고는 사무실로 가서 사회는 제가 보겠습니다. 하고는 제가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당한 수모를 그대로 돌려주고 싶더라고요. 직장 그만둘 생각도 하고 각오한 거죠? 손님들이 거의 다 왔는지 빈자리가 보이지 않았고 저는 안으로 들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본 멘트를 말하며 인사를 했네요. 축하하는 말도 있지 않았고요. 그런데 손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데 저를 아는 사람들도 저를 보고 놀랐을 겁니다. 거기다 맨 앞에 나와서 아기와 서 있는 전 남편과 상간녀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죠. 저는 프린트된 안내지를 보고 천천히 돌잔치를 시작했고 아기 영상을 틀어주며 잠시 10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간녀는 저에게 오더니 뭐 하는 거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 귀에 대고 조용히 쌍욕을 하더니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 잠시 흔들렸던 제 마음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제대로 말해주고 나가야겠다 싶었죠. 영상이 끝나고 전 남편과 상간녀가 미리 준비해온 아기 정보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 시간이 손님들이 퀴즈를 풀고 선물을 받아가는 거라서 제가 문제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문제 수준이 어이가 없었네요. 임신 사실을 알았던 날짜를 맞춰보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답을 보니 정말 제가 전 남편과 이혼하기 전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보고 있으니 진짜 두 사람이 너무 뻔뻔하더라고요. 분명 아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싫은 걸 문제로 냈다는 게 말이죠. 저는 그게 기회다 싶어서 문제를 내며 이번 문제는 두 사람의 임신 사실을 알았던 날짜를 맞추는 건데요. 달만 맞추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상간녀 손님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손을 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힌트를 주겠다며 마이크를 다시 잡았는데 그런데 해당홀이 좀 이상하네요. 이때는 분명 애기 아빠가 전 부인하고 이혼하기 전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안 그래요, 박소정 씨? 순간 손님으로 오신 분들이 무슨 일이냐며 여기저기 말하기 시작하는데 전 시부모님은 얼굴을 들지 못했고 상간녀 친구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저한테 뭐라고 하더군요. 전 남편은 그때 제 팔을 잡고는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는데 한마디 더 하고 나왔습니다. 저랑 이혼 도장 찍기 전부터 만나던 여자랑 지금 돌잔치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밖으로 나와서 전 남편은 물론 상간녀한테 온갖 욕을 들어야 했고 저는 직장에서 잘릴 각오하며 시작한 일이라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날 전 시댁 식구는 물론 전 남편의 회사 사람 그리고 상간녀의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까지 다 모인 자리였기 때문에 두 사람은 아마 저에게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저는 오전까지만 해도 돌잔치를 망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저를 화나게 했고 사과는커녕 오히려 큰 소리만 치니 이런 상황에서 누가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전 시부모한테 전화가 왔는데 처음에는 안 받았지만 문자로 꼭 좀 통화하고 싶으니 전화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내가 할 말이 없다. 손주가 생겼다고 해서 처음에는 우리도 수정이한테 뭐라고 했어. 세라하고 살고 있으면서 바람 피워 애까지 만들어 왔냐고. 그런데 그렇게 된 거 어쩌겠어.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들을 나이도 아니고.
그런데 손주 태어나고 한 번을 우리 집에 안 오더라고. 우리는 손주 태어날 날 병원에서 2번인가 보고 돌잔치 때 본 게 전부야. 나는 미안해서 너한테 그동안 연락 한번 못하고 살았는데 염치 없지만 네 생각 참 많이 했다. 넌 딸처럼 우리 집에도 자주 오고 우리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가 무슨 소용 있어요. 알아, 다 알아. 그래서 아들 못까지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야. 용서까진 바라지 않는다만 미안하다. 넌 더 잘 살아야지. 그러면서 전 시모는 저에게 갑자기 돈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됐다고 싫다고 했는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다며 돈을 주시겠다는 걸 겨우 거절하고 끊었네요. 그리고 예상대로 상간녀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돌잔치 당일날 그런 일이 생겼으니 저에게 바로 전화할 줄 알았는데 일을 수습하느라 바빴던 건지 이제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불안하더라. 지금 우리 집 어떻게 된 줄 알아? 내가 그건 알아야 돼? 이혼당한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 너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던가 나는 그럼 상간녀 소송할게. 여보세요? 야, 뭔 소송?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지금 일을 이렇게 만들었잖아. 아니지. 일을 이렇게 만든 건 너지. 네가 이혼해달라고 했을 땐 난 네 의견 존중해서 좋게 도장 찍었어. 여자 있는 거 아니라는 말도 믿었고. 그리고 돌잔치 전에 통화했을 때도 애가 얼마 전에 태어났다고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했지? 야, 그건 뭐 더 할 말 있니? 전 남편은 제 말에 말을 멈췄다가 이내 자기 와이프 집이 난리 났다고 했습니다. 친척들은 초혼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혼남하고 결혼한 거냐고, 거기다 바람까지 피우고 돌잔치를 한 거냐고 그랬답니다. 회사 사람들도 잔치에 왔었기 때문에 상간녀나 전 남편은 쪽팔려서 사직서를 냈다고 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도 이런 직원이 다니고 있다면 망신이죠. 특히 전 남편은 직급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사생활이 너무 지저분하니 어떻게 계속 다닐 수 있었겠어요? 상간녀는 저에게 소송할 거라고 아주 큰 소리 쳤지만 본인이 한 게 있는데 소송 못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상간녀 소송은 진행하지 않았어요. 서로 지저분해질 뿐이었고 저는 상간녀 집안에 이 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저는 다니던 호텔에 사직서를 냈는데 다행인 건지 상간녀나 전 남편이 호텔 측에도 별다른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호텔 입장에서 제가 한 행동은 잘못한 거라 그 부분만 주의를 받고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뭐 소송에서 위자료까지 받아내야 더 속 시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전 남편과 상간녀가 결코 행복하게 살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 가장 와이프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두 사람은 허구한 날 싸운다고 했고 역시나 한 번 이혼이 어렵지 2번, 3번은 쉬운 게 맞나 보다 싶었습니다. 애가 태어나고 혼인신고도 했다는데 이혼 얘기가 오간다고 하더군요. 그러길래 가만히 잘 사는 사람을 대체 왜 건드려서는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을 택한 건지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추가적 와이프에게 더 이상 전 남편의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했고 전 제 인생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날 거면 이혼 후 떳떳하게 만나면 될 일을 왜 꼭 배우자 몰래 바람을 피우고 하는 걸까요? 앞으로 제가 누군가를 만나 결혼을 또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저는 일이 더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일만 하며 사는 것도 행복이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저의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